자, 인사할게요. 저는 부산 동구 진로체험교육기관인 숙학꽃예술학원의 교강사로 일하고 있는 최금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얘기해 볼 직업은 복지원예사라는 직업입니다. 이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치료라는 고유권한은 의사들한테 있는데 이 치료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항의를 하는 바람에 2013년 이후로 원예치료사 또는 원예복지사 이 말들이 전부 복지원예사로 통일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진행해 볼 수업 쭉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식물 관련한 직업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한번 볼 거고요. 복지원예사란, 그 다음에 복지원예사가 하는 어느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복지원예사가 되려면, 그 다음에 복지원예사의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주로 현장에서 원예치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수업 중에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만들어 보는 수업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면서 친구들하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먼저 식물 관련한 직업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식물에 관련한 직업군에는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플로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꽃집 주변에 꽃이나 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플로리스트들이 있고, 조경사, 도시농업관리사, 물론 복지원예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산림연구원도 들어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화훼를 재배하고 가꾸는 화훼재배종사원도 있고, 치유농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연구원 이런 식으로 직업군이 식물을 관련한 직업군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복지원예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늘 저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예치료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예치료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인해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치료적 의미를 지니는 전반적인 활동, 이렇게 당연히 이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을 복지원예사, 원예치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식물을 매개로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원예 활동의 전반적인 원예 활동을 원예치료라고 그러고요. 이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복지원예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원예 치료하는 과정에 보면은 화분에 식물을 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분에 식물을 심는 이 과정으로 어떻게 원예 치료를 하느냐 하면은 화분에 식물을 심기 전에 흙을 퍼서 화분에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식물을 심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시킵니다. 신체 활동을 조금씩 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재가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들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은 이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또 이렇게 식물이 심어져서 가꾸는 과정에서 식물이 자라는 걸 보시면은, 내가 관리하는 대상이 이 식물에 내가 관심을 주고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시면은 이 과정으로 인해서 좀 식물들을
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이 같이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서로 상호 협동하시면서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원예 치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복지원예사가 하는,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할까? 자, PPT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종사하고 계신 영역에 보시면은 전문 병원이 아무래도 제일 많으십니다. 뭐 신경정신과, 직업재활원, 뭐 보건소 이런 데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국가적으로 치매 노인이나 이제 사회복지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요양원 또는 노인주간보호센터나 각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는데 이런 데서 또 이제 저희 복지원예사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물론 지금 저처럼 이제 각 교육기관, 뭐 학교, 특수학교, 방과후 교실, 위클래스 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기관, 이제 교도소나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이런 데서 이제 수업을 하시기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뭐 복지원예를 이제 또 이제 같이 수업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원예 치료소를 개설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 치료 과정을 같이 병행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복지원예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자질은 물론 이제 원예학 업무 성격상 원예학이라고 해서 꽃과 식물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원예학을 전공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그 다음에 간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깊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학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꽃과 식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이타심이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원예사가 되려면 뭐 특별하게 학력 제한은 없는데 어떤 경우에서 어떤 기관에서는 뭐 이런 이제 요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에서마다 뭐 전문 학사 이상, 전문대 이상의 이제 학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고요. 뭐 한국원예치료협회나 한국원예치료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자격증이 운용이 되고 있고, 이 민간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런 복지원예사가 되기 위한 공부는 어디서 가르치나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일반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대학 원예에 따로 진학을 하셔가지고 원예 치료 과정을 따로 전공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각 대학마다 아니면 사회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은 이제 꼭 그 대학교 학생들만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민간협회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제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누군가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에 합격했다고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시간 이상 임상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은 선배 복지원예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임상 실습 어느 정도 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도 계속 이제 증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정의 워크샵도 어느 정도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 발표까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 후에야 자격 취득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세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복지원예사의 전망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보면 친구들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파라오 있잖아요. 왕들이 이제 그 정치나 많이 지친 심신을 달랠 때 정원을 산책하게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변에 연예인들, 성공한 연예인들, 친구들 좋아하시죠? 연예인들 보시면은 이제 뭐 전원주택, 주로 전원 생활을 하는 연예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나는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면 뭐 전원생활 하고 싶다, 나는 농촌에 사서 농사나 지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 회귀로의 욕망이나 초록에 대한 이제 식물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능의 기초를 두고 이제 식물을 매개로 하는 이런 원예 치료의 활동은 이제 앞으로 그 활동 영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복지원예사의 수요도 아주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복지원예사에 대한 직업을 어떻게 가지면 되는지, 어떤 게 복지원예사가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이 이제 복지원예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해보게 될 이제 체험은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라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요, 주로 이제 원예 치료 현장에서 이제 치료 과정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그런 이제 수업이고요. 먼저 이제 스칸디아모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칸디아모스는 말 딱 들어보면은 아시겠지만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주로 소나무 아래쪽에서 자라는 천연 이끼를 얘기합니다. 이끼는 이제 술록이 먹는다고 해서 원래는 이름이 레인디어 모스라고 술록 이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스칸디아 모스사에서 이제 이것을 수입해서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칸디아모스라고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칸디아모스는 이제 가공 처리 단계에서 이제 미네랄로 천연 방부 처리를 하고요. 천연 색소로 이렇게 입혀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주로 이제 공예용으로 많이 쓰이죠. 1년에 이제 현지에서는 1년에서 한 3mm 정도, 1년에 3mm 정도 이상 안 자라는 정도로 아주 더디게 자라는 식물이고, 뭐 최대 한 30년 이상은 기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칸디아모스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PPT 보시면 효능 보이시죠? 이 스칸디아모스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줍니다. 스칸디아모스는 이제 얘는 그 현재서 채취를 함과 동시에, 염색을 함과 동시에 얘는 죽은 거고요. 얘를 살아있다고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이 이제 스칸디아모스사 이제 담당자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얘는 죽은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가공 처리되면서 이제 이 기존에 있는 효능은 그대로 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 있는 상태로도 이런 효능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먼저 보시면은 천연 가습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우리가 있는 주변에 습도가 한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많이 건조하면은요, 겨울철처럼 그렇게 되겠죠. 난방을 하는 겨울철쯤 되면은 습도가 많이 떨어지면은 얘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는데 습도가 또 너무 많이 너무 축축하다, 요즘처럼 장마철이 되면은 얘가 다시 얘를 빨아들입니다. 이끼는 이제 지 몸의 한 30배 이상의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할 때는 물을 내뿜고 축축할 때는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기능 때문에 습도 조절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제거를 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이끼는 좀 더 많은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살아있는 이끼는 음이온을 발생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양이온의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하나, 얘도 이제 아무리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제거에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냄새를 많이 없애줍니다. 탈취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활용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벽면 녹화로 이 스칸디아모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제 불에 타지 않는 내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리를 바깥으로 새게 하지 않는 흡음성을 또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방음 처리를 할 때 좀 더 이쁘게, 심미적으로 이쁘게 방음 처리를 하려면 이 스칸디아모스를 벽면에 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관리하죠?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여기 스칸디아모스에 물을 주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제 주변이 건조해서 딱딱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의문이 드실 텐데, 그럴 때는 화장실에 얘를 좀 데려가서 하루에 한 반나절 정도 두시면 되시는데, 너무 커서 이제 화장실에는 못 가져간다 이러시면은 거기에 가습기를 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물을 끓이는 거 있죠. 물 주전자나 아니면 포트에 물을 끓여서 그 습도가 여기 이 스칸디아모스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얘도 너무 습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너무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체험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박스 안에다가 요 냅킨 아트지를 배경으로 붙인다 말씀드렸다, 그쵸? 그래서 친구들이 원하는 4가지가 다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거 이 부분을 잘라서 붙일 거예요. 가위가 있는 친구들은 가위 쓰셔도 되고요.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으로 한번 찢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릅니다. 네, 이렇게 잘라 넣었으면 요 종이를 잘 보시면은 이게 총 3장으로 겹쳐져 있어요. 우리 그 휴지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맨 앞장에 있는 것만 쓸 거예요, 친구들. 네, 3장 다 떼어내고 이제 요 한 장만 다 준비했을까요, 친구들? 이렇게 하면 요걸 이제 요 바탕에다가 우리가 붙일 거예요. 저희가 준비해드린 풀 요걸 열어서 이제 요 붓을 이용을 해서 이 뒤쪽에다가 배경으로 붙여 볼게요, 친구들. 자, 이렇게 바탕에 냅킨 아트지를 붙이신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을 위치를 한번 봐주시면 되세요. 뭐 이쪽에 심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중앙에 심어도 되고,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이 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나무를 요 아까 냅킨 아트 붙였던 그 위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나무 잎을 붙여 나갈 거예요. 제가 준비해드린 스칸디아모스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볼게요. 색깔은 지금 친구들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먼저 아까 우리가 붙여놓은 이 상자를 가지고 오셔서 이쁜 애들 따로 빼놓고 살짝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을 이제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자, 저는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색깔을 이렇게 뜯어서 이쁘고
요거 몽실몽실한 부분은 빼고 아래쪽 부분만 떼서 제가 여기다가 또 붙여 볼게요.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좀 이쁜 애들, 아까 따로 분류해놨던 애들 중에 좀 이쁜 애들로만 붙일게요. 세워서 얘들 한번 손 좀 볼게요. 자, 여기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목공풀을 바를 거예요. 길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두면은 이제 나중에 얘가 여기에 딱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 피규어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목공풀을 붙여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선생님은 자전거 피규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오늘 스칸디아모스 만드는 복지원예사 직업 체험을 하면서 그 복지원의 원예 치료 과정에 있는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칠게요, 친구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